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주간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6일이고요. 전반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있고 이거와 연결돼서 가상화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는데 이거와 또 반대급부로 이란 핵 협상도 제가 뉴스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주간 주요 이슈를 아마 내일쯤에 하나 더 올려드릴 것 같고요. 거기서는 이제 이런 핵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주간 시향은 전체적으로 3월이 됐기 때문에 배경색 바꿨고요. 3월이 이제 녹색으로 바뀌는 첫 달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위한 동력을 만드는 첫 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시장의 박스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이제 중장기로 성장할 큰 종목들, 이익이 큰 종목들을 위주로 흑자 전환되고 그다음에 이게 폭이 증가될 종목들로 들어가셔가지고 큰 수익을 가져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3월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잠재적 위험 진단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될 거고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집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다행히도 이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걸로 싹 다 공개가 되고 유튜브에 다 올라오잖아요. 이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걸 모르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을 모르기 때문에 안일하게 살게 되거든요. 물론 시리아 전쟁, 중동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들을 우리가 봤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포화의 속에 있던 나라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사일 쏘는 것도 러시아한테 수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안 쏠 수가 없을 거고요. 북한 얘기입니다. 학전 여부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학전 여부는 없는데 경제 제재의 강도가 강해지냐 아니냐인데 경제 제재 강도가 강해지든 안 해지든 러시아는 지금 준 디폴트 상태입니다. CDS는 터키 다음이고요. 터키랑 러시아가 처음 혼나고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하려면은 CDS가 100은 넘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CDS는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4번에서 살짝 확인됩니다. 다른 영상인 잠재적 위험 체크라고 하는 영상도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혼전데 이게 재밌는 거는 계속 말씀드린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화폐 루브라가 완전 폭삭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사실상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가상화폐를 가진 사람들만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가상화폐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상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은 이 정도로 머물지만은 추후에 러시아 경제가 빨리 회전돼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가상화폐는 값어치가 러시아 화폐보다 뛰어나고 터키 화폐보다 뛰어난 거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5번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이거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원자재를 미리 매입하려는 투기 자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는 위험이라서 안 적었지만 이란 핵협상이라는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이 수요일 내에 체결되면 저기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은 싹둑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버스를 매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조금 더 길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10%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결국에는 그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기회를 줄 때마다 수익 내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그래요.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사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러시아도 이제 그 오펙이라고 하는 그 원유 기군에서 안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밀의 가격 가치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1년 동안 기다려야 그 밀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빵값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다. 에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혼조세가 AMD와 엔비디아 주가를 30% 40% 정도 하락을 시켰고요. 가상화폐가 다시 원선 복귀 한 4,500만 원 가야 AMD와 엔비디아 주가로 갑니다. 사실상 가상화폐와 한 몸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수와 NFT, P2E도
잠재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과 QT인데요. 금리 인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가상화폐 원자재 가격 때문에 금리 인상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금리 인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여기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촉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QT는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유럽이 지금 사실상 디플레이션의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독일의 주가가 쫙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 되면 저렇게 반등이라는 반등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독일이 많이 지원하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독일을 공격해도 할 말이 없어지죠. 물론 그러면 학전이고 핵이죠. 지금 핵전이 일어나면은 수혜 나올 수 있는 국가는 중국, 한국 그렇게 보이고요. 일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오히려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신용 위험은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그 다음에 터키 이 두 나라가 위험하고요. 핀란드도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게 CDS가 급등했고요. 독일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전에 지난 주까지만 해도 CDS가 10 이하가 많은데 이제 10 이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27, 28 하던 게 30까지 치솟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조심스럽게 접근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절이 가능한 종목이 오면은 부분 익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현금을 꼭 20% 정도 가져가시고요.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50%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상승기를 통해 가지고 익절이 가능한 종목들을 비율로 거의 10분의 1씩 팔든지 10분의 1 정도씩 판 것 같아요. 어떤 건 20분의 1 정도씩 팔아가지고 단기 채권을 사놓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이 그나마 제일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고 떨어져도 마이너스 1%밖에 안 떨어질 거고 그러면 그걸 팔아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잠재적 위험 진단 이 사항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프리뷰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소식 외에 이란 핵협상이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2월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 나오지만 외환 보유가 아무리 많아봤자 스위프트 철회가 되면 중국이 대만 치면 스위프트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자체적으로 자기 위안으로 해서 러시아보다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이 그러니까 안 되죠. 달러만큼은 경쟁이 안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요일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목요일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큰 영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정책이 발표될 때 영향이 나올 것 같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녹색이라고 한 거는 상승과 하락이 둘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요 이슈만으로 봤을 때 러시아 뭐 잠재적 위험 그 다음에 중국 미국 물가지수 높을 거고 고용 동향지수가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녹색으로 보냐면 이란 핵협상이라는 강력한 조건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을 다 잡아버리면 7일, 8일, 수요일 요 3일 동안에 나오면 전 세계는 거기에 열광할 겁니다. 그리고 원유의 가격도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게 같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요. 다음 주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나오고 저는 7일 날, 8일 날 이란 핵협상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면 그때 반등이 나와도 되고요. 시장은 무너지는데 올라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위드 코로나 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H&M도 가지고 계시고요. H&M 부분 익절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전량 익절은 절대 반대입니다. 가지고 계신 물량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수 금지를 걸었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 저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 때를 진짜 중요하게 여기지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는 그냥 홀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4만 원일 때 30%라고 하면 5만 2천 원 이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주간 프리뷰에서 여기는 지금 빈 공란으로 나오지만 하나를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란 핵협상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란 핵협상, 이란 쪽에서 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유 가격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원유 인버스에 대한 투자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당장 월요일 날 장에 할 일은 원유에 대한 인버스에 대한 어느 정도 비중 예를 뭐 10분의 1 토막씩 사라고 했었는데 잠재적 이유는 저는 이제 한 5분의 1 정도씩은 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은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면 즉각 수익을 청산을 할 겁니다. 그 목표는 한 5에서 10%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신규로 하나 더 본 건데요. 코스피 200 월봉 분석입니다. 이거를 보는 이유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선물 옵션에서 흐름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할 때 여기까지 떨어졌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반토막이 됐고, 전 세계 동시에 경기 부양책으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러시아 디폴트 상황, 그 다음에 터키 디폴트 상황인데 구제조정,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이 나라 구하러 가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독재 국가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들이 독재 국가가 아닌 민주 국가고 자기들이 이거를 이겨내겠다, 디폴트 상황을 이겨내겠다는 그 철학이 보인다면 외부 자본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IMF 상황일 때 그 외국에서의 돈, 템플턴이라는 사람,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템플턴의 사람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해서 거의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그걸 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터키는 일부 추천해드린 이유는 상대적으로 얘는 독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작은 소국이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는 위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45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 구간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 두 개의 반이 얼마냐? 두 개 합하면 600 얼마죠? 600 한 650이 됩니다. 이거 반통은 얼마죠? 325입니다. 가운데서는 325가 되는 거예요. 325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중장기로 성장을 하든 박스권으로 가든 요 325를 찍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열어놓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극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이 선을 지킬 것 같아요. 여기 선이 얼마냐면요. 지우개로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375와 325 중간이니까 350이 되겠죠. 실제로 350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여러분이 안 모르죠. 실제로 한 번밖에 안 찍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350을 여기 이게 언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날 찍었어요. 예, 찍고 이거는 가할 정도로 내려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찍었어요. 찍었는데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간 선물에 찍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포지션이 야간이든 주간이든 간에 AI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충분히 그거를 찍고 거길 때 포지션 정하고 또 내려와서 찍고 포지션 정하고 그거를 기계적으로 하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개인들이 아무리 이걸 달려든다고 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더 살펴볼게요. 주야간 선물을 그래서 가져왔어요. 앞에는 그냥 그 선물, 코스피 200 선물만 한 거고요. 주요간 선물로 가져왔을 때 지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점에부터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각도로 내려올 수 있고, 그렇게 보고 여기로 보면 349를 찍었죠. 두 번 찍었는데요. 여기도 지우개를 지워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300 여기 있는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이 지지선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이게 돌파가 깨져버리면은 시장이 붕괴가 되는 거고요. 요걸 지키면은 시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 짤딱 두 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쌍바닥이라고 하는 겁니다. 쌍바닥을 찍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쌍바닥 찍었기 때문에 돌파를 하기 위한 우상향을 가거나 아니면 진짜 요거에서 한 번 더 올라오다가 패딩이 당하는 거죠. 325까지.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거를 3월에 지금 금리 인상기에 이게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현금 보유를 말씀드렸던 거고, 3월에 금리 인상기에 이게 안 온다면 결국에는 이거 2월 될 거예요. 6월. 근데 이게 안 올 것 같아요. 아예.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이 디폴트 상황이면은 금리 인상을 진짜 강하게 못 때립니다. 아무리 미국의 경기가 좋다고 해도 적정 수준으로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겁은 줄 겁니다. 겁을 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힙소가 나와서 하락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주봉 기준으로는 제가 이제 보기에는 바닥권으로 이제 들어온 것 같고요. 여기 대비했을 때 여기 최고점으로 볼 필요가 없겠지. 지금 보시면 꺾여 있다는 거 보이시죠? 주봉 기준으로는 한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 가격이 425니까 실제로 300과 425 사이 정도 되면 딱 지금 여기 가운데 라인이거든요. 요 가운데 라인. 그러니까 살짝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를 지지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350이네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야간장에 여기 어디까지 하면
56까지 떨궜어요. 떨궈놨어요. 근데 지금 가상화폐도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튕겨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370선. 그래서 다음 주 옵션 만기는 이 구간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70%. 진짜 악재가 터지면은 여기 떨어질 확률이 20%. 이거 위에 올라갈 확률은 10%.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인간한 호재 하나밖에 없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냥 아예 전쟁을 안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진짜 핵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 10%만큼 더 떨어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되고 있어요. 짝꿍대기 엉덩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해서 이걸로 M자 파동돼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산이 세 개 생긴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서 한 번 더 찍고 올라가면은 이제 완성된 거죠. 바닥이 완성되고 이 중기에 이르는 바닥이 완성되면은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골디락스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300이라는 수치가 언제적 얘기냐 할 수 있는 그런 수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50% 정도 믿고 있고요. 나머지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있다. 여기를 더 깨져서 여기까지 다시 간다. 그게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간으로 찍어버리는 거죠. 일시간으로 찍고 그 다음날 바로 반등 나오는. 그러면 여기서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란 핵협상 등 그러니까 인류는 언제나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향이 나올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안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7만 1,000원대인데 이 이슈에서 삼성이 대응을 잘해가지고 빨리 7만 5천원 이상으로 올라와야 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선물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적 분석을 따로 영상을 편집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선물 일봉 분석 2번인데요. 이제 작년에 상승을 나오고 상승 구간 이후에 박스권에서 한참 놀다가 1년간 박스권에 있었죠. 이 박스권에 있었는데 하락 추세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작년에 이제 하락가 이거와 이거의 저점의 딱 가운데 값이 얼마냐면 350이에요. 350. 그러니까 350이 아니네요. 300가 4, 이게 이 밑에 있는 게 있거든요. 200이에요. 201. 그래서 350 정도, 325가 딱 중간값이고요. 중간값까지 떨어지는 거는 진짜 시장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50 언저리 여기 선이거든요. 요 선을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내심 보고 있고요. 지금 짝꿍댕이라는 거는 여기 이거예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고 이제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약간 비스듬한 짝꿍댕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박스권이었고 여기 짧은 박스권이었죠. 작년 10월과 12월에 이제 시장이 떨어진다 얼어진다 그 구간 안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느냐, 375를 돌파할 수 있느냐, 혹은 여기 구간이고, 저는 시장이 뭐 무너진다 하지만 그 돈이 갈 데가 없어요. 현금 보유 아니면은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뭐 연금을 우리가 안 내나요? 보험을 안 드나요? 그 보험과 연기금이 어디 가겠어요? 기관으로 들어가는 유입 자금들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든 원자재 시장이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믿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숏으로도 포지션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확률이 50%라고 하면 요 바닥을 뚫고 325를 가는 확률은 거의 뭐 한 20%, 요 위에 있는 확률은 아까 말한 대로 20%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요거를 60% 잡고 요거 30%, 요거 10%.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만 쭉 더 올라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안 끝나거나 3개월이 넘어와 버리면 그럼 쟤네들 전쟁하나 보다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계속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월봉 분석입니다. 아까 보셨던 320짜리, 그래서 201짜리, 그 다음에 여기가 445짜리입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이 구간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검은색 실선이 이제 최저점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할 때, 지금 벌써 1200원대 환율에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지금 다 물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금을 어떻게 판단할까? 투매하고 손절하고 나갈까? 아니면 추가 자금이 들어올까?
손절은 나쁜 겁니다. 손절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안 할 수 있는 건 주식이고요. 선물 옵션 할 때는 손절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주식에서는 손절을 되도록 안 하는, 주식은 손절해도 저는 그러죠. 반 남기고 나머지 터세요 정도입니다. 그렇게 꼭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월봉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2700과 2650 사이를 지킬 것 같고요. 요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조짐을 보이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플랫하게 가는 거죠. 요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분석입니다.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120주 지지선이 딱 와 있는 상태라서 요거를 이제 내려가느냐 아니면 튕겨서 올라가느냐 차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양봉으로 결국 마감했죠. 올라가는 거 반납인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서 양봉으로 그래서 올라가 버리면 나 요거 돌파하겠소 모드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금리 인상 기기가 맞닥뜨려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박스권이죠, 박스권. 박스권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주 양봉 만들었으니까 이번 주 음봉 만들 수도 있고요. 지난주 양봉이었는데 여기는 도지를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딱 머물 가능성이 거의 50%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시세를 많이 줬어요. 이번 옵션 만기물에. 그래서 더 추가적인 시세를 다음 주에 가져갈 수도 있다. 다음 만기물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풋옵션은 많이 매수한 건 맞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헷갈린 게 지난주 위클리 옵션 회의 예측이 실패를 했잖아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풋옵션이 해치 풋옵션이 있어요. 주식 많이 가지신 분들을 다 털는 게 말이 돼요? 우리 개인들이나 털 수 있지. 기관들이나 연기금이 주식 포지션이 거의 70% 가져가는데 이거를 해지로 하기 위해서 풋옵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러시아나 전쟁 이슈 때문에 하락할 때 여기 때도 그랬고 여기 때도 그랬어요. 풋옵션 왜 대량 사냐면 더 안 좋은 악재가 올까 봐 사는 겁니다. 주식을 팔 수는 없잖아요. 공매도 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풋옵션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풋옵션 매수를 하면 해지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완전 플랫하게 만든 거예요. 떨어져도 풋옵션에서 해지를 넣었거나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가는데 중요한 건 풋옵션 수익권 갖고 이걸 사기 때문에 오히려 계좌는 플러스가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풋옵션으로 해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해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박스권 안에 있는 장세에서 상승과 하락으로 왔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만 주식 투자는 훨씬 더 편해지고 재밌어집니다. 왜냐면 하락했을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잖아요. 근데 해지를 해놓으면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 있는다니까요. 수익이 나 있으면 이 수익 난 걸로 뭘 사지 고민하시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갈 유망한 종목. 대기업 종목줄도 추천해 드리는 거는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야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일봉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일봉은 이제 아까 짝꿍댕이가 안 나오죠. 원래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얘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만들어졌고 올라간 건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은 이제 상승 지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여기 있는 2600을 깨냐 안 깨냐의 게임입니다. 여기 2591을 한 번 찍었죠. 이 수치를 깨냐 안 깨냐의 싸움이 다음 주 3월 20일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안 깬다고 보고요. 3월에 깨야 될 거가 연기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동일한 지표 상태고요. 이거는 코스닥은 계속 말하지만 계속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힘을 키우는 구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구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보고요. 여기 구간을 혹시라도 만나면 코스피 아니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시기 시작하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부터 사셔도 돼요. 떨어지는 거 감안하고 내려가서 요거 구간에서 나는 매집을 할 거야 모드로 가셔도 되는 가격까지 왔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구간이 여기랑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미 내려왔고 한 번 더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면 왔어 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하는 거죠. 여기부터 요 구간 동안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코스닥 주봉 분석입니다. 여기도 120선을 딱 걸려있죠. 이게 생각보다 강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진짜 외부 악재가 크게 터져야 됩니다. 핵이 폭발하거나 핵을 투하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코스닥 레버리지는 혹은 코스닥에 대한 ETF를 조금씩은 사도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볼게요. 여기가 지금 850, 900이라고 쳤을 때 900이 10%인 990, 12% 하면은 980 요까지거든요. 한 10에서 15% 정도까지만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보수적으로 하면 7에서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일봉 분석입니다. 동일한데 얘는 쓰리바닥이에요, 쓰리바닥. 쓰리바닥인데 지금 요거를 어떻게 털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는 가는 거죠. 나는 할 일 끝났고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거 자체가 긍정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락 조정받은 만큼 다 받은 거예요. 얘는 세 개를 찍었기 때문에 얘가 깨져버리면 시장이 무너지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때문에 시장 조정에 따라서 계속 하락이 발생했는데 이 시장 조정은 결국에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냥 픽스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반등도 이제는 서서히 나와줄 때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940 정도가 정말 중요한 수치네요. 940을 돌파하는 그 과정이 그대로 발생해서 양봉으로 돌파를 한다면 결국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지갈길을 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200 선물 주체별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았고요. 금융투자도 팔았습니다. 네, 이번 주의 특징이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1개월 동안로 봤을 때 선물을 샀어요. 1개월 동안. 지난주보다. 훨씬 더 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금융투자로 봤을 때 이제 매도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가 매도가 나오면서 7천 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선물을 샀던 거고요. 3개월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양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계속 하락의 원흉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주입니다. 1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간 선물 코스피 자체는 매도가 난 건 맞지만 매도 양이 줄고 있다는 거 중간에 한번 매수가 들어왔죠. 이거는 러시아 지수 편입에 따른 호재였고요. 여기는 그게 너무 과도하게 억지로 올린 모양이 나면서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보시면은 1개월로 봤을 때는 플랫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전에 코스피는 좋게 보고 있을 거 러시아 이슈만 아니었으면은 괜찮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로 봤을 때는 여기 나온 대로 둘 다 음이 됐죠. 이만큼의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충분히 상승이 나왔는데 그 상승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지난주에도 왔었고, 이번 주에도 더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 초초에 나왔고, 주말에는 팔았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시장 조정에 때려서 파는 걸로 또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산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개월, 3개월로 봤을 때 이 매도분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시면은 외국인 늘었죠. 지난 2개월 수치가 더 큰 겁니다. 1개월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인 상황인 와중에 다시 한번 가서 선물 한번 볼게요. 선물 보시면은 양이라는 거. 그러면은 상승을 대비하고 있는 구간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6원까지 갑자기 슈팅이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오버슛이죠, 오버슛. 여기 정도의 오버슛만 나와도 급락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오버슛이니까 원달러 환율을 매도를 쳐도 되는 구간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매도 잘 안 칩니다, 저는. 지금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1227원까지가 상단이라서 여기까지 찍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번 꺾여야 돼요. 요런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진짜 순간적으로 발생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꺾여야 된다라고 보십니다. 지금부터 매도를 시작하셔가지고 분할로 들어가시고 먼저 내려가 버리면 뭐 어쩔 수 없지 그 정도만 수익을 내자 그런 태세로 가시면 됩니다. 몰빵은 절대 안 되고요. 이것도 환율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응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보시냐면 그냥 짧게 보세요. 이거 길게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올라가 버리면 답이 없는 애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 보냐면요. 이 대통령이 뽑히고 난 다음에나 이제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원달러 환율을 줄일 수 있는 지금 힘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임기 말에는 외국이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대통령의 정책들이나 그런 호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승과 급락이 나왔고요. 이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급락 나올 차례가 된 거고요. 요까지를 나오려면 대통령의 힘이고요. 여기까지 90원 정도까지는 그냥 시장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박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상화폐고요. 가상화폐는 전반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치고 이제 꺾였긴 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빨간색으로 나왔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밑에 점을 둘 다 찍어서 짝꿍대기로 다 찍었어요. 짝꿍대기 기울기로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좋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위력은 사실상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그 다음에 터키의 가치로서 다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화폐가 얼마나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상화폐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고요. 러시아가 그 가상화폐 채굴의 또 수혜국이고 이 국가들이 지금 가상화폐를 팔면 이득인 국가이기 때문에 팔고 루블화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재밌는 거는 지난주보다 리플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자산은 그 비트코인은 올랐는데 밑에 거는 안 올랐네요. 여기 있는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힘겨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가상화폐를 사셔도 되는데 안 사셨던 분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면 안 돼요. 3월 20일 전후에 사십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꼭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 3월 6일자 기준으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지금 나오는 영상들을 잘 편집을 해서 잘라서 한 번씩 한 파트로 글을 써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전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급락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걸 여기 있는 볼린저 밴드와 밑에 있는 차트의 짝꿍뱅이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상향을 위한 바닥 다지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계속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트를 나눠 놓기만 해주셨다면 참으로 지금 박스권이고 하락하는 장에서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별한 종목들을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찐득하게 그 종목에 탑승해 계세요. 진짜 팔고 싶잖아요. 무조건 전량 팔지 마시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까지 나눠서 계속 분할 매도를 하겠다. 혹은 그리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은 꼭 남겨놓겠다. 그 전략으로서 시장을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6개월 고생해서 1개월 만에 파는 행동을 안 해야 돼요. 6개월 고생하셨으면 얘 정점이 6개월 값어치만큼 상승한 6개월 참으셨다는 거는 최소 30%에서 40% 정도 수익을 얻어 가셔야 됩니다. 그 참은 구간의 저점 대비했을 때.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주 주간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